세상을 넓게 보라,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오늘은 정말 세상을 넓고 길게 찍어버리는 카메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카메라 정말 쓰기 불편합니다. 찍을 때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도 찍고 나면 만족스러운 카메라, 와이드룩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와이드룩스 F8은 제가 여태까지 써본 카메라 중에 역대급으로 가장 불편한 카메라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카메라가 파노라마 카메라가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 쓰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로. 그런데 또 35mm 파노라마 카메라 장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독일의 노블렉스, 러시아의 호리존트, 그리고 핫셀의 엑스펜, 이 정도가 대표적인데요. 여기서 완전 기계식, 그리고 내구성, 거기에 결과물과 퀄리티, 가격까지 종합해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와이드룩스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이드룩스 F8은 일본의 파논 카메라 소코라는 회사에서 1988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고작 5,000대 정도만 생산된 카메라입니다. 이전 모델인 F6, F7까지 다 합쳐도 전체 생산량이 2만 대가 채 안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도 한국과 프랑스의 중고 장터를 무려 1년 동안이나 잠복해 있었으니까요. 매일 새로 고침 누르면서 말이죠. 첫 동행은 작년 8월 도쿄 여행이었습니다. 드디어 와이드룩스와 함께 여행을 떠났죠. 근데 첫 만남부터 살짝 미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대망의 첫 컷입니다. 롯봉기 미드타운에 있는 해바라기 정원에서 찍은 건데요. 노출도 정확했고 생각보다 넓은 화각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건 신주쿠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옥의 간판들과 빌딩들, 그리고 그 아래로 넓게 펼쳐진 사람들의 표정들이 재밌다고 할까요? 나름 도쿄의 느낌이 잘 산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사진의 왼쪽 부분이 뭔가 이상하죠? 포커스가 안 맞았습니다. 아이씨, 고장난 거 아니야? 이게 한두 장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진에서 일정하게 그래서 처음엔 고장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차분히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제가 필름을 잘못 끼운 거였습니다. 파노라마 카메라의 특성상 35mm 필름을 넓게 사용하는데요. 넓은 면적을 밀착시키기 위해 필름을 끼우는 작은 홈들이 있습니다. 여기 셔터막 전후로 양쪽에 구멍이 있는데 그 밑으로 넣어서 셔터가 지나가는 곡면에 완전히 밀착시켜줘야 합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그 아래쪽이 아닌 위쪽으로 필름을 넣는 바람에 오른쪽이 완전히 밀착되지 않아서 왼쪽 부분에 포커스가 나간 거였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다니. 네, 도쿄 사진 한 롤은 깔끔하게 망했습니다. 하지만 파리로 돌아와서도 와이드룩스와의 동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다행히 원인을 빨리 알아서 그 다음 롤부터는 퍼펙트하게 정상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와이드룩스 카메라를 쓰면서 제일 불편한 건 사실 셔터 스피드입니다. 와이드룩스는 15분의 1초, 125분의 1초, 그리고 250분의 1초, 이렇게 단 3가지의 셔터 스피드만이 있는데요.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조리개가 2.8에서 11까지 5스탑을 지원 사격해 주어서 그나마 이걸로 노출을 어떻게든 맞출 수는 있습니다. 아이씨, 밤엔 어떡하냐. 저는 보통 필름 카메라를 쓸 때 사진을 찍고 나면 다음 샷을 위해 미리 와인딩을 해두는 버릇이 있는데요. 근데 와이드룩스는 와인딩 후에 셔터 속도를 바꾸게 되면 셔터 기어에 무리가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찍을 장소와 대상이 정해지면 조리개와 셔터를 맞추고 그 다음에 와인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상에 한 박자 늦게 다가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것이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이드룩스는 스윙 렌즈 시스템, 즉 렌즈가 실제로 움직이는 기계식 파노라마 카메라입니다. 렌즈가 좌우로 약 140도 가까이 회전하면서 필름의 빛을 반사시키죠. 그래서 이 카메라는 찰칵 하고 한순간을 찍는 게 아니라 쓱 지나가는 시간을 찍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125분의 1초로 찍는다고 할지라도 필름에 노광되는 값은 125분의 1초지만 실제로 렌즈가 회전하면서 담는 시간은 그보다 긴 약 8분의 1초 정도인데요. 사람이 움직이면 늘어지거나 짜부가 되고 140도에 이르는 화각을 커버하다 보니 왜곡도 상당히 심합니다. 여기는 파리의 비르하켐 다리인데요. 엄청나게 휘어져 보입니다. 에펠탑 감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로 유명하고 영화 인셉션에도 나왔던 그 다리입니다. 렌즈 회전 시 발생되는 원근감의 왜곡으로 휘어져 보이는 건데요. 이런 왜곡이 저는 나름대로 감성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은 사실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정을 기록하기도 하니까요. 인간의 눈은 가로로 달려있죠? 그래서 세로보다는 가로로 넓게 보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TV도 처음엔 4:3이었고 지금은 16:9, 그리고 영화는 2.39:1이죠. 모두가 가로가 넓은 비율로 진화했습니다. 물론 변정 스마트폰이긴 하지만요. 걘 빼고. 와이드룩스의 비율은 이보다 넓은 약 2.45:1입니다. 36컷 필름 한 롤로 대략 21컷 정도 찍을 수 있습니다. 넓게 찍는다는 건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파노라마 카메라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래서인지 영화배우 제프 브리지스, 아이언맨 1편에 나왔던 그 악당 아저씨 기억하시나요? 이분이 와이드룩스의 진심입니다. 수년간 와이드룩스로 사진을 찍었고 더 나아가 단종된 와이드룩스를 다시 만들기 위해 아예 카메라 회사를 차려버렸습니다. 2024년에 실버브릿지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2025년에는 와이드룩스 X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습니다. 원작 F8을 베이스로 현대적인 기술로 다시 설계한 완전 기계식 파노라마 카메라를 독일에서 수작업으로 다시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진심 박수를 보내고 실제로 빠른 시일 안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시 단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워낙 넓게 찍히고 렌즈의 스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일반적인 파지법으로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 손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이드라인 밖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잡거나 위아래로 잡고 셔터를 눌러줘야 합니다. 정말 불편하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불편하고 욕 나오는 포인트는 리와인드입니다. 와, 이건 진짜 레버도 없고 손으로 직접 감아야 하는데 엄청나게 뻑뻑합니다. 감다가 손 아파서 쉬고 다시 감고 너무 아파서 옷으로 감싸서 감고.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긴 필름 면적에 의한 장력,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그 필름을 통과하는 롤러가 무려 4군데나 있으니 더 빡빡할 수밖에요. 열심히 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행 갈 때면 이 와이드룩스를 꼭 챙겨갈 겁니다. 넓은 화각과 슥 지나가는 시간을 제가 다 컨트롤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담으려고 했던 것과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공존하고 충돌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파노라마의 감성 한 스푼이라고 할까요? 물론 이 카메라가 메인은 아니겠지만 서브 카메라로는 충분히 그 불편함을 감수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